이번에는 ITQ 한쇼 시험에서 전체 구성에 해당이 되는 페이지 설정과 슬라이드 마스터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슬라이드 크기를 A4 용지로 설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 마스터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2번부터 6번 슬라이드의 제목, 그 다음에 아래쪽 로고, 슬라이드 번호를 슬라이드 마스터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하여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슬라이드 마스터라고 하는 것은 슬라이드의 기본 틀을 만들어주는 표준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첫 번째 슬라이드 말고 2번 슬라이드, 목차 슬라이드죠. 3번 슬라이드, 텍스트 동영상 슬라이드입니다. 그런데 자, 두 개의 슬라이드, 즉 2번부터 6번까지의 슬라이드에 여기 제목 부분을 확인하면 제목의 도형 모양과 그 다음에 도형 안에 들어있는 글자가 다 같은 형식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슬라이드 표, 다섯 번째 슬라이드 차트, 여섯 번째 슬라이드의 도형도 위쪽 제목 부분은 모두 똑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의 내용을 매 슬라이드마다 반복해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이 반복되는 슬라이드의 형식을 슬라이드 마스터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작성하라는 의미이고요. 자, 이 마스터를 만들 때 제목의 글꼴은 굴림의 40포인트 흰색, 그 다음에 글자는 왼쪽 정렬, 도형은 선 없음으로 지정을 하고 아래쪽의 로고는 로고 1.jpg를 적용을 하되 배경이 회색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이 배경을 투명색으로 설정하라고 조건이 되어 있고, 자, 이 조건을 처리했을 때 전체 구성 점수를 60점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체 구성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쇼 화면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한쇼를 더블 클릭해서 자, 한쇼를 실행하시고요. 한쇼가 실행되면 자, 기본 화면에서 자, 새 프레젠테이션 화면은 취소를 누르고요. 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용지 설정을 A4로 설정해야 되죠. 자, 키보드의 F7번 키를 눌러서 쪽 설정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자, 용지의 종류를 A4 용지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클릭을 하고요. 그러면 용지가 A4로 설정되었고요. 자, 왼쪽의 슬라이드 레이아웃에서 1번 슬라이드를 클릭하고 자, 답안지에 해당하는 6개의 슬라이드를 만들기 위해서 키보드의 엔터 키를 하나, 둘, 셋, 넷, 5번을 눌러줍니다.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 총 6개의 슬라이드를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자, 그런 후에 우리는 2번 슬라이드를 클릭해서 선택합니다. 2번 슬라이드를 먼저 만들 게 아니고요. 2번부터 6번까지 위쪽 제목 부분이 계속 같은 모양으로 들어가도록 슬라이드 마스터를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마스터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자, 위쪽의 메뉴 중에서 보기 메뉴를 선택하고요. 보기에 슬라이드 마스터를 클릭합니다. 슬라이드 마스터 화면으로 들어가면 왼쪽에 마스터 구성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에서 위쪽을 기준으로 위쪽 1번을 기준으로 세 번째 있는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 마스터를 선택을 하고요. 자,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 마스터의 가운데 화면에서 자, 마스터의 내용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이라고 하는 제목 상자를 클릭해서 선택을 하고요. 대각선 방향으로 드래그해서 약간 아래쪽으로 위치를 이동합니다.
자, 이 위치를 이동하는 이유는 위쪽에 제목 도형을 만들어주기 위함인데요. 자, 교재는 24쪽에 문제 미리 보기를 참고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제목 도형을 그려줘야 되는데요. 자, 위쪽의 메뉴 중에서 편집 메뉴를 선택하면 자, 여기 제목 부분에 나타나게 될 도형 부분을 선택해 주면 되는데요. 자, 도형의 자세히 보기를 클릭하면 여러 가지 모양이 나오고요. 교재에서 제시된, 시험지에서 제시된 제목 도형 모형을 정해주면 되는데요. 자, 사각형의 세 번째,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을 선택합니다. 그런 후에 자, 위쪽에 출력 형태를 참고하셔가지고 이렇게 모양을 그려줍니다. 자, 이 모양을 그릴 때 크기는 어느 정도로 해야 되냐면 시험 문제에서 제시된 그 출력 형태랑 비슷한 크기로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그려 주신 다음에 조건 중에 도형의 선을 없음으로 설정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도형이 선택된 상태에서 위쪽에 도형 메뉴를 선택하고요. 선의 종류를 없음으로 설정하기 위해서 선 종류에서 클릭을 하고 선 없음에서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여기 도형의 색상이 기본적으로 파란색으로 나타나는데 자, 이 기본색을 그대로 두면 안 되고요. 문제에서는 임의의 색을 지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서 임의의 색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하고 싶은 색상을 지정하라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채우기 옆에 삼각형 세모 단추를 눌러서 색상표가 나오면 자, 첫 번째 줄에 자, 원하는 색상을 클릭합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문제의 출력 형태를 비교해 보면 여기 모서리가 잘린 부분이 지금은 위쪽으로 가 있는데 아래쪽으로 저 모서리가 잘린 부분이 내려와야 돼요. 그러면 도형을 회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위쪽에 회전 대칭에서 자, 요거 상하 대칭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모서리가 잘린 부분이 자, 위아래로 회전이 돼서 오른쪽 아래로 위치가 이렇게 맞춰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목 도형은 이렇게 우선은 만들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직사각형 도형이 하나 또 들어가죠. 자, 그럼 직사각형 도형을 하나 또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자, 도형에서 자세히를 클릭을 하고요. 사각형에서 첫 번째 직사각형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에 두 개의 도형이 겹치도록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도형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지금 예제해 보시게 되면 색상이 기존의 위쪽에 있는 도형보다는 좀 더 연하게 들어가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조건에서 제시한 도형의 선은 없음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선의 종류에 가서 선 없음으로 하고요. 자, 채우기 색상을 아까 했던 도형보다는 좀 연한 색상 지정하고요. 이 도형이 아까 처음에 그렸던 도형 뒤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위쪽에 정렬해서 맨 뒤로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뒤쪽으로 들어가죠. 이 상태에서 자, 아래쪽 끝부분을 맞춰가지고 문제에서 제시된 출력 형태랑 비슷한 형태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기본 제목 도형의 모양은 갖춰졌고요. 이제 제목 글상자를 아래쪽에 내려놓은 이 제목 글상자를 이 제목 도형 위로 이렇게 올려주면 되는데요. 자, 이거를 올리기 전에 주의할 점은 자, 보세요. 제가 이 도형을 제목의 위로 갖다 놓는다고 갖다 놓게 되면 자, 제목 도형의 글이 숨어버려서 글자가 안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위로 올리기 전에 먼저 뭘 해줘야 되냐면 자, 위쪽의 도형 메뉴에 지금 우리가 선택한 글상자가 도형 위로 올라갔을 때 맨 위로 올라오도록 정렬을 맨 앞으로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에 도형 위로 글상자를 위치를 시키게 되면
이런 식으로 글자가 숨지 않고 나타나게 되죠. 자, 그런 다음에 글의 제목 글꼴을 지정해야 되는데요. 자, 글자의 모양은 굴림으로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크기는 40. 자, 글자의 색상은 빨간색 가 옆에 삼각형 단추를 눌러서 흰색으로 지정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제목 글 상자에서 지정해야 될 글자 모양, 크기, 색상까지 모두 지정을 마쳤습니다. 자, 이제 아래쪽에 로고를 집어넣어야 되는데요. 자, 로고는 위쪽에 입력 메뉴 선택하고요. 입력에 그림을 선택합니다. 자, 문제에서는 로고 2를 집어넣으라고 되어 있어요. 자, 로고 2를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찾는 위치는 문서 안에 ITQ 폴더 더블 클릭하시고요. ITQ 안에 픽처라는 폴더를 더블 클릭.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예제 파일 그림 중에서 로고 2를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로고가 삽입이 되는데요. 자, 지금 보게 되면 로고 바깥쪽에 배경이 회색으로 들어가 있죠. 그런데 우리 완성 예제를 보시게 되면 회색의 배경색이 투명하게 처리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배경색을 투명하게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을 투명하게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위쪽에 자, 그림이 선택이 된 상태에서 위쪽에 그림 메뉴를 선택을 하면 색조 조정이라고 하는 단추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색조 조정에서 클릭을 하고 여기에서 투명한 색 설정이라고 하는 메뉴를 선택을 하고요. 마우스 포인터를 회색 배경 위에 갖다 놓고 회색 배경에서 클릭하면 이렇게 투명하게 배경색이 없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자, 크기를 작게 조절을 해주고요. 그런 후에 로고가 들어갈 위치를 확인하셔 가지고요. 로고의 위치를 이렇게 맞춰주면 됩니다. 자, 이제 오른쪽 아래에 슬라이드 번호를 넣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슬라이드 번호는 위쪽에 입력 메뉴를 선택하고요. 그런 다음에 머릿말, 꼬릿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머릿말, 꼬릿말에서 클릭. 그런 다음에 머릿말, 꼬릿말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슬라이드 번호 앞에 네모에서 클릭. 그런 다음에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 안함 앞에 네모에서 클릭. 그래서 슬라이드 번호는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슬라이드인 제목 슬라이드에는 슬라이드 번호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라는 의미예요. 자, 여기까지 두 가지 항목을 체크를 하면 모두 적용을 클릭합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전체 구성에서 처리해야 될 페이지 설정과 슬라이드 마스터를 이용해서 제목을 완성하는 조건을 모두 처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마스터 화면을 빠져나가서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에 슬라이드 마스터 탭을 선택을 하고요. 그런 상태에서 오른쪽 끝에 있는 닫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슬라이드 마스터가 닫아지면서 자, 왼쪽에 슬라이드 레이아웃 부분에 보시게 되면 자, 2번부터 6번까지 동일한 모양의 제목 도형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2번부터 6번까지 동일한 제목 도형의 서식이 들어간 이유는 마스터에서 구성을 했기 때문이고요. 아래쪽에 이렇게 로고가 들어가고 오른쪽에 슬라이드 번호가 이렇게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슬라이드 마스터라고 하는 것은 슬라이드에 공통적으로 적용해야 될 문서의 서식의 형식을 지정하는 기능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 구성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